2장 더 큰 성취를 가능케 하다. 자, 우리는 두뇌를 기계처럼 회전시키거나 근육처럼 부풀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풍부한 재료를 뿌린 후 생각으로 엮어내어 한계를 뛰어넘는다. 애니 머피 폴이라는 과학 저널리스트가 하신 말입니다. 정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직장을 옮기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창업하는 등 성취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올바른 정보를 찾아 활용해야 한다. 전문가로서의 성공과 삶의 질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늘날 일반인이 하루에 소비하는 정보는 자그마치 34기가바이트에 달한다고 한다. 다른 연구소에서는 우리가 매일 신문 174부에 해당하는 분량의 콘텐츠를 소비한다고 추산하는데, 이렇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는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주눅들게 할 때가 많다. 정보 과부하는 정보 탈진으로 이어져 인간의 정신 자원에 큰 부담이 되고 우리는 뭔가 잊고 있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불안해한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 곳곳의 지식에 즉시 접근 가능하게 되면서 교육이 강화되고 정보 공유가 원활해졌어야 하지만 오히려 사회 전반에 걸쳐 관심의 부족을 초래하고 말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 결과 미국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엉뚱한 곳에 보관된 메모나 물건, 파일을 찾느라 1년에 76시간을 사용한다. 또 미국의 시장 분석 기관인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 노동자는 업무 시간의 평균 26%를 다양한 시스템에 분산 저장된 정보를 찾고 통합하는 데 쓴다. 정보가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거죠.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 어디에 내가 그 정보를 보관했는지 찾는 게 쉽지가 않죠. 자, 심지어 필요한 정보를 실제로 찾아내는 경우는 56%에 불과하다. 자, 다시 말해 주 5일 동안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그중 하루 이상을 필요한 정보를 찾느라 허비하는데 그렇게 해도 찾지 못할 때가 절반에 달한다. 자,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뉴욕타임스 얘기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이겠어요? 디지털 메모 활용해야 된다. 이겠죠. 자, 이제는 구석기 시대에나 통할 기억 방식을 업그레이드 해야 할 때이다. 자, 알아둬야 하는 걸 내 머리에 모두 저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일을 지능형 기계에 위탁해야 할 때가 왔다. 지능형 기계, 디지털 메모 얘기하는 거겠죠. 자, 현대생활에서 오는 인지 욕구가 매년 증가한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20만 년 전 현생 인류가 처음 등장했을 때와 똑같이 두뇌를 사용하고 있다. 자, 어떤 사물을 생각해내려 했을 때 소비하는 에너지는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패턴을 인식하고 직관에 따르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새로운 문제를 조사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론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데 쓰는 에너지와는 다르다. 해야 할 일을 동시에 처리하느라 요리와 자기관리, 취미생활과 휴식,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보내는 여가생활처럼 더 의미 있는 활동을 즐길 시간이 줄어든다. 자, 한 가지 숨은 문제가 있다. 기술 활용 방식이 변하려면 사고방식도 변해야 한다. 자, 기술 활용 방식이 변하려면 사고방식도 변해야 한다. 생각이 바뀌어야 다른 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즉, 세컨드 브레인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정보와 기술,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새로 설정해야 한다. 자, 비망록의 역사와 디지털 비망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현대 시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얻으려면 다른 시대에는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 얘기까지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비망록의 역사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자신의 생각과 메모를 기록하는 관행은 역사가 오래되었다. 수백 년 동안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 버지니아 울프, 존 로크, 옥타비아 버틀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술가와 지식인은 흥미롭다고 생각한 아이디어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던 노트에 기록했다. 자, 기존에는 노트에 기록을 했었네요. 자, 이것이 비망록, 영어로는 commonplace book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이 비망록이다. 자, commonplace의 뜻이 뭐냐면 인용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문장이라는 뜻이라고 밑에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commonplace book이 비망록인데 여기서 commonplace의 뜻이 인용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문장, 즉 자기의 아이디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항상 기록하는 노트. 자, 이게 비망록이죠. 자, 비망록은 정보 과부하 이전 18세기부터 19세기 초반 산업혁명 기간에 대중화되었으며 개인적인 상념을 적어두는 일기나 수첩 이상의 존재였다. 자, 일기나 수첩이랑은 조금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일기나 수첩은 개인적인 생각들을 적어두는 거고, 비망록은 뭔가 중요한 아이디어 같은 걸 기록하는 거이네요. 자, 당시 지식층에게는 급변하는 세상과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기도 했다. 자, 그 당시에 지식층에게 학습 도구이기도 했었네요. 자, 역사학자이자 하버드 대학 도서관장이었던 로버트 난턴은 그의 저서 책의 미래에서 비망록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 책의 미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는 현대 독자들과는 달리 근대 초기 영국인들은 책을 끝까지 읽지 않고 띄엄띄엄 읽거나 이 책, 저 책을 동시에 읽곤 했다. 자, 그들은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다음 노트에 서로 다른 부분에 옮겨 적어 새로운 패턴을 만들었다. 자,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다음 노트에 서로 다른 부분에 옮겨 적어 새로운 패턴을 만들었다. 자, 그런 식으로 발췌문을 계속 추가하며 내용을 다시 읽고 패턴을 재배열했다. 따라서 독서와 작문은 분리할 수 없는 활동이었다. 자, 세상은 부호로 가득했으므로 그 두 가지 활동은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 계속해야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사람들은 책을 읽으며 이 세상을 이해했고 읽은 내용을 기록하며 자신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책을 만들었다. 오, 신기하네요. 자,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꽤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밑에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인적인 글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관행은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났다. 자, 여기서 다른 나라라는 건 영국 말고 다른 나라 얘기하는 거겠죠.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 중국, 일본은 모두 같은 한자 어원인 수필을 사용했다. 뜻 그대로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북가는 대로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은 산문이다. 자, 수필이라는 건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북가는 대로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은 산문이다. 자, 우리나라에는 수필이 있었네요. 자, 비망록은 지식층이 세상과 교류하는 관문 역할을 했다. 그들은 비망록의 도움을 받아 대화했고 다른 자료에서 얻은 단편적인 지식을 연결하여 자기 생각에 영감을 불어넣었다. 우리는 과거의 비망록에 해당하는 현대의 기록물을 이용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오늘날 미디어 분야는 최근 논쟁 중인 정치 현안, 유명 연예인의 스캔들, 한창 유행하는 인터넷 콘텐츠처럼 새롭고 대중적인 현상을 주로 다룬다. 비망록이 부활하면 최신 유행에 치우친 흐름을 저지하고 나와 정보의 관계를 변치 않고 사적인 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 나와 정보의 관계를 변치 않고 사적인 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
자, 컨텐츠를 무한정으로 소비하는 대신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아이디어가 함축한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고 재구성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중요한 주제를 놓고 좀 더 정중하게 토론을 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지키고 산만한 집중력도 치유할 수 있다.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자는 말은 아니다. 이제는 비망록 작성 방식을 현대 사회에 맞춰 업데이트할 수 있다. 그 유서 깊은 문화를 훨씬 유연하고 편리하게 바꿀 방법이 있다. 자, 메모와 기록이 디지털화되면 어떤 기기에서든 검색하거나 정리할 수 있고 동기화되며 클라우드의 백업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종이 위에 아무렇게나 메모하지 않고 어디를 찾아봐야 하는지 바로 알도록 지식 보관실을 구축할 수 있다. 작가 겸 사진 작가인 크레이그 모드는 여백에 채워 넣은 글을 하나로 통합하여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담은 비망록으로 만들 수 있다.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검색할 수 있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디지털 문서 형태의 비망록이다 라고 썼다. 디지털 문서 형태의 비망록이겠네요. 자, 이 디지털 비망록이 바로 세컨드 브레인이다. 자, 디지털 비망록이 세컨드 브레인이다. 자, 세컨드 브레인이란 학습 노트와 다이어리,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스케치북의 조합과 같다. 세컨드 브레인은 시간이 흐르며 바뀌는 요구사항에 따라 변화하는 다목적 도구이다. 시간이 흘러 요구사항이 달라져도 충분히 변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학교에서 수강 중인 강좌의 내용을 필기하는 데 사용하거나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쓸 수 있다. 집안 살림을 꾸려가는 일에도 유용하게 쓰인다. 자, 어느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다목적 도구이네요. 자, 어떻게 사용하든 세컨드 브레인은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학습과 성장에 평생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개인 지식 모음이다.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기 전에 혼자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정제할 수 있는 실험실이다. 자, 외부 세계에서 사용할 준비가 될 때까지 아이디어를 마음껏 가공할 수 있는 작업실이며 아이디어를 먼저 스케치한 뒤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여 구체화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이기도 하다. 괜찮네요. 저에게 필요한 거이기도 하네요. 자, 우리가 이미 디지털 도구를 자연스럽게 사용하여 머릿속 한계를 넘어 생각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디에서든 세컨드 브레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캘린더 앱은 달력 앱은 중요한 일정을 기억하는 뇌의 능력을 확장하여 약속을 잊지 않게 한다. 스마트폰은 의사소통 능력을 확대하여 당신 목소리가 바다 건너 머나먼 대륙까지 닿게 한다. 클라우드는 뇌의 기억 용량을 확장하여 수천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정보를 저장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다. 자, 이제는 디지털 메모를 우리의 사용 목록에 추가하고 기술을 활용해서 타고난 능력을 강화할 때이다. 자, 디지털 메모 활용하는 거, 그게 세컨드 브레인이네요.